3번부터 좀 더 연습하는데 여기는 또 오히려 괜찮고 예를 들면 10번 같은 문제를 한번 봐봐. y는 하고 마이너스 x 세제곱에 더하기 6x 제곱과 y는 9x 더하기 k 요 놈이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납니다. 접한다는 얘기겠죠. 일종의. 자, 그래서 이제 요 놈이 한 점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접하지 않아도 상관없구나. 일단 한 점에서만 만날 수 있게 하는 K의 범위.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낸 거예요. 뭐 방정식 푸는 건 어렵지 않은데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좀 추가로 얘기할 거는 예를 들면 이런 식을 딱 봤을 때 요 정도라면 그래프를 벌써 그냥 대충은 그려놓고 볼 수 있다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하고 x 제곱으로 묶으면 요렇게 이제 식이 바뀔 텐데 요 말이 x축과 x가 0인 점에서 접하고 있는 그림이고 x가 6인 점에서 또 만나는 그림이니까 뭐 정확히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대충 생긴 모습이 최고차항 계수가 이거니까 0인 점에서 접하게 되려면 이렇게 생겼다가 그 다음에 6인 점에서 다시 만나니까 이렇게 생긴 그림이라는 정도는 알아요. 이렇게 생긴 점인 거 알죠. 그런데 이제 이놈이 이제 이 문제랑 큰 뭐 이거를 못 그린다고 해서 못 푸는 건 아니니까 상관없는데 요 놈이 이 기울기가 9인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건 어떤 뜻이냐면 기울기가 9짜리를 인 접선을 생각해보면 여기 어디쯤에 이제 뭐 기울기가 9짜리 이런 접선이 있다고 쳐봐. 그럼 요거보다 y절편이 더 커지면 이때부터는 무조건 이제 한 점에서만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겠죠. 또는 여기 그 휘어진 게 좀 더 큰 그림이 여기가 요렇게 됐다 요렇게 지금 그림이 내려가는 상황인데 지금 그린 게 여기가 기울기 9짜리 그렸을 때 요거 위쪽으로 그 다음에 요렇게 또 9짜리 접선 그러니까 요 아래쪽에 좀 살짝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어요. 요 아래쪽에 요렇게 접선이 있는데 요거보다 또 더 내려가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면 역시 한 점에서만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보다 접할 때 위치보다 위로 크다 하고 요 아래쪽 접할 때보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는 한 점에서 만날 수 있는 조건인 거지. 문제 상황은 사실 저런 상황이야. 근데 이제 이게 없어도 선생님 어떻게 풀었었어? 얘랑 만난다 안 만난다 얘기를 써야 되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6x 제곱 하고 9x 더하기 k 하고 이렇게 이제 놓고 했고 나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풀었냐면 한쪽으로 다 옮기지 않고 요 미지수가 플러스인 숫자 범위로 있는 상태로 나머지 것만 움직여서 요렇게 식을 쓰고 싶은 거야. 이거 하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요 그림과 y는 k라는 수평직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fx라고 하는 그림의 모습만 나타내면 되니까 이제 조금 익숙해졌으니까 좀 빠르게 할게요. f'x를 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니까 이렇게 되어서 이제 극대극소 후보가 근데 이제 3차 함수니까 f'이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지면 꾸불텅꾸불텅한 그 그림일 거고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야. 그럼 생긴 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 그림 f라고 하는 이쪽 왼쪽 그림이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그때 여기 극대되는 자리, 극소되는 자리가 1인 자리가 되고 3인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y는 k라는 수평직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결국 이렇게 된 경우라면 한 점만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되죠. 물론 여기 극소 자리를 지나가면서 그리게 되면 두 점 만나는 경우가 되고 극대랑 극소 사이를 지나가면 세 점이 만나는 거고 극대 자리를 지나가면 두 점만 만나게 되고 그 극대 자리보다 위로 올라가게 되면 또 다시 한 점만 만나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이 극대 값에 해당되는 위치와 극소 값에 해당되는 위치만 알면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답만 쓰면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 3 집어넣고 값을 계산해 보죠.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 3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54. 3 집어넣으면 0이 되네요. 그 다음에 이 자리는 1 대입했을 때니까 마이너스 1에 플러스 6에 마이너스 9 그러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최종 답은 어떻게 적으면 되는 거야? K가 아예 마이너스 4보다 작은 쪽으로 있을 때 또는 0인 값보다 더 위로 갔을 때니까 K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생각해서 쓸 수 있다. 아까 말했던 그림으로는 이렇게 생긴 그림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K가 0인 거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K가 마이너스 4였던 거지. 여기 이제 1인 자리니까 뭐 이렇게 됐으면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 0인 자리라. 그래서 이제 요거보다 위, 요거보다 아래 이렇게 썼던 건데 실제로는 이렇게 갖다고 놓고 정리한 다음에 그냥 하나의 3차 함수와 수평 직선과의 관계로 따지고 싶다. 이해되죠? 자, 이제 이런 문제들은 학교 시험에서도 기본으로 하나씩 줄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고. 그럼 여기에서 그 12번 문제, 평가원 문제를 한번 해볼 테니까 설명이 이해되나 조금 잘 보세요. 지금 뭐냐면 12번 문제야. 지금 그림을 봤더니 그냥 F하고 G가 아니야. F'의 그림과 G'의 그림이라는 거지. 그러면 F' 그림을 봤더니 아래로 블록인 이차함수처럼 이렇게 생긴 이게 이제 F'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G라고 하는 놈은 직선 모양인데 보니까 원점 정도 지나가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약간 내려가는 직선 모양으로 이게 이제 Y는 G'이야. 그런데 이 F'하고 G'하고 만나는 점의 X 좌표가 2라고 써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묻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떤 함수를 hx라는 걸 정해줬는데 그 hx라는 놈이 fx 빼기 gx로 돼 있다는 거야. 그래 놓고 나서 hx에 대한 그 문제를 기억 니은 디귿을 준 거라. 자, 첫 번째 보니까 기억 x가 0부터 2 사이에서 hx가 감소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요 원래 그 주어진 hx가 fx 빼기 gx라고 된 거 여기 식에서 h'을 구해보면 증가함수 얘기나 극대극소 얘기 물어보면 프라임이 중요한 거니까 그 미분을 해보면 f'x 빼기 g'x 이렇게 된다는 뜻인데 여기 보면 0부터 2까지는 g'이 더 위에 있고 그 다음에 0부터 2 사이에서 f'이 더 아래쪽에 있죠. 물론 2보다 큰 쪽하고 0보다 작은 쪽은 f'이 더 커요. 그러니까 얘를 잘 보면 요게 값이 지금 이게 감소하냐고 물어보는 건 h'이 음수야?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h'의 값이 0과 2 사이에서 음수인 게 맞죠. 왜냐면 f'보다 여기 0과 2 사이에서는 g'이 더 크니까. 그죠? 그래서 h'이 0보다 작아지니까 이때 이 그림은 0과 2 사이에서 감소하는 게 맞다. 이해되죠? 자, 니은. 근데 근데 지금 1이라고 했을 때 x가 f 프라임 x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5 그러니까 이게 음수 양수 갈 게 아니라 누가 크나 하면 부호가 결정되지. 앞에 게 크면 양수인 거고 뒤에 게 크면 음수인 거고 그냥 그 정도야. 둘 다 마이너스라서 상관없죠. 오케이. 자, 니은 hx가 x가 2인 곳에서 극소값을 갖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h'이라는 놈이 fx 빼기 gx인데 요게 그럼 0이 되는 자리가 극대극소 후보가 될 텐데 그 말은 f'과 g'이 이제 같아지는 곳이지. 그게 어디냐면 x가 0인 자리하고 그다음에 x가 2인 자리가 되는데 잘 보면 h'을 보세요. 요 빼기로 한 걸로 0보다 왼쪽은 하얀 게 크고 요 노란 게 작으니까 플러스 값을 갖죠.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앞에서 이게 플러스였단 말이야. 그리고 0부터 2 사이에서는
H 그러니까 F 프라임이 더 작고 H가 G 프라임이 더 크니까 음이 될 거라고. 그다음에 2보다 커진 자리는 다시 F 프라임이 더 크니까 양수가 생기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H 프라임의 부호가 이렇게 결정된다. 그러니까 X가 0인 자리는 프라임이 제로가 되면서 앞뒤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H라는 함수 입장에서는 극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인 자리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해가는 자리니까 극소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지. 그러니까 이것도 참이 되죠. 이해돼? 네. 졸린겨? 씨. 거의 선생님 말이 이렇게 중간에 떠다니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디귿. 자, 디귿은 hx는 0, 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느냐. 근데 이제 문제 중에 내가 하나 안 읽은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f 제로와 g 제로가 같아요. f 제로와 g 제로가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hx가 fx 빼기 gx니까 h라는 그림으로 생각하면 h 제로가 f 제로 빼기 g 제로니까 0이 되겠죠. 자, 그럼 잘 봐봐. 이 f 프라임은 3차, 자체가 2차니까 f가 3차 그림인 건데 이거 그림으로 봤을 때 f 프라임의 최고차항 계수인 x 제곱의 계수가 양인 거야, 음인 거야? 양인 거지. 그럼 원래 함수 fx에서도 3차식의 그 최고차항의 계수는 양수인 거지. 그럼 그림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지. 근데 거기가 아까 말했듯이 0인 자리, h 프라임이 0이 되는 자리가 x가 0인 자리와 2인 자리니까 여기가 0인 자리가 되고 여기가 2인 자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y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f0와 g0가 같다 때문에 h0가 x가 0일 때 함수값이 0이니까 이 자리가 y값이 0이니까 이게 x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하얀 그림이 hx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제. 따라서 이 그림을 보면 요 hx는 0이라는 거 x축과 만나는 곳이 세 군데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사실은 두 군데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사실 하나는 그냥 실근이고 하나는 중근이지만 서로 다른 실근 종류로는 두 종류니까 두 점 만나기. 한 개의 중근을 갖겠고요. 자, 그래서 디귿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아니라 두 실근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맞는 답이죠. 자, 요게 이제 방정식의 응용에 그래프를 활용하는 이해가 됩니다. 자, 이거에서 이제 유형 4번 별표 하나 치시고 이제 학교 시험에서 몇 점에서 만나느냐도 중요한 얘기가 되는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만약에 세 점에서 만난다가 끝이 아니고 근데 두 개는 음수근이고 하나는 무슨 양수근이야 이런 식으로 근의 부호에 따라서 이제 그 실근 개수까지 그렇게 물어보는 문제로 내는 게 일반적이라고. 자, 그럼 내가 한번 예를 들어 볼 테니까 이 문제가 요구하는 최종 사항이 뭔지 감을 잡아봐. 예를 들면 이런 그림이 하나 있다고 쳐봐. 자, 그러면 만약에 이 극대의 자리가 극대 값이 5라고 한번 해볼게. 그냥 예를 드는 거야. 요 극소 자리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y는 k라는 직선을 그렸을 때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k의 범위를 한번 표시해 볼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야. 3차 함수 fx라고 그냥 칠게요. y는 k라는 수평 직선을 그었어. 근데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기 위한 k의 범위를 정하시오. 그럼 어디하고 어디 사이야? 극대값하고 극소값 사이를 지나갈 때지.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3하고 5 사이 이렇게 쓰면 답이 되는 거죠.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 그때 k의 값을 구하라고 할 거야. 그럼 k는 5 또는 k는 마이너스 3. 한 점에서 만나도록 그러면 k는 5보다 크다 또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이제 지금까지 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긴 하는데 하나의 음수근과 그 다음에 하나의 음수근과 두 개의 양수근을 갖도록 하는 K의 범위. 즉 만나는 자리가 하나는 음수 쪽에서 만나고 두 개는 양수 쪽에서 만나게 하려면 K가 어디 그려질까? 물론 이제 세 개예요, 총.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는 건 맞는데 이게 답이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선을 그으면 여기 K다. 극대극소 사이 중에서 아무 데나 봤을 때. 그러면 음수근이 두 개고 양수근이 하나가 되죠. 이해되니? 네. 근데 여기다 만약에 선을 그으면 음수근이 하나고 양수에 해당되는 근이 두 개지. 보여? 여기다 그으면 역시 음수근이 하나고 양수근이 두 개가 되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된단 말이죠. 이건 안 되고.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이 사이 중에서 바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인데 그 중에서 이 y절편 자리를 기준으로 그거보다 위가 되면 음수근 두 개에 양수근 하나를 갖게 되는 거고 이 y절편보다 아래쪽으로 있는 극대극소 사이의 어떤 자리는 음수근이 하나고 양수근이 두 개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y절편을 내가 3이라고 알려주면 서로 다른 세 점이긴 한데 하나의 음수근과 두 개의 양수근을 갖는다 그러면 이 극대극소 사이 중에서 그 y절편보다 아래쪽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3보다 큰 건 맞는데 5가 아니라 3보다 작은 쪽이라고 써야 돼. 그 말이 이해되니? 네, 그 문제가 여기 유형 4에 나와 있는 문제다. 그럼 실제로 숫자 넣어서 한 번만 확인해 보고 다음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1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 거의 비슷한 문제들이라 하나만 할게요. 4차로 한번 해보게. 자, 방정식 x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 4x 세제곱 은 2x 제곱에 더하기 12x 더하기 k. 사실 이제 4차 함수와 2차 함수 이렇게 처음에 낸 거지, 내기는. 이때 이게 한 개의 양의 실근과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세 개의 음의 실근을 갖도록 서로 다른 세 개의 음의 실근을 갖도록 요렇게 이제 문제를 낸 거예요. 그때 이제 K 값의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 사이야. 그 구해봐. 자, 이제 방정식 문제니까 똑같고요. 나는 이렇게 풀려고 이게 이제 플러스 K라고 돼 있으니까 요 놈을 저쪽으로 옮기려고. 요 놈을 다 옮겨요. 그럼 x 4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빼기 2x 제곱 마이너스 12x라고 하는 4차 함수와 y는 k라는 직선을 그었을 때 이런 조건이 되도록 하는 위치. 이렇게 되는 거죠. k 위치. 자, 그러면 이제 요만큼에 해당되는 함수를 fx라고 생각해 놓고 나서 이 fx의 그림을 한번 나타내 보면 어느 위치인지 이제 눈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니까 가봅시다. f 프라임 x. 선우야, f 프라임 x 불러줘. Would you please? 미분해서 불러주세요. 4x 제곱 더하기 3 12x 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12.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f 프라임이 여기 되는지를 찾아야 되니까 인수분해 해야 될 것 같은데 눈에 좀 보이기에 4, 12, 4, 10이 있으니까 좀 부분 묶어볼까요? 그러니까 이걸 4하고 x제곱까지 묶고 나면 x 더하기 3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4로 묶게 되면 x 더하기 3 이렇게 되니까 요거 두 개를 먼저 묶어서 x 더하기 3 묶어놓으면 4까지 이제 묶어놓으면 x제곱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극대극소 위치가 쭉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인 자리, 그 다음에 여기가 1인 자리, 여기가 마이너스 1인 자리. 자, 요때 일단 그려보면 뭐 값이 생기겠지만
요 극대극소 위치가 잘 보니까 두 칸 간격으로 똑같지. 네, 이러면 대칭형 그림이에요. 높낮이가 똑같다고 극대극소 위치가. 이게 만약에 간격이 다르면 하나는 조금 내려왔다가 하나는 많이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게 되지만 요 간격이 극대극소 위치 간격이 일정하다면 이 그림은 여기 이제 y 여기가 똑같은 요런 대칭형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자리가 되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자리가 되는 거고 여기가 1자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극대극소의 일단 위치를 찾아볼게요. 여기 극소 위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극소 위치라는 건 1이든 마이너스 3이든 똑같은 값이 나올 텐데 1 집어넣고 쓸게요. 여기 1 집어넣게 되면 1 더하기 4 빼기 2 빼기 12가 되니까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9에 해당되는 값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극대 위치를 찾게 되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1 빼기 4 더 빼기 2 더하기 12 이렇게 되네요. 그럼 13에서 6을 빼게 되니까 7 이렇게 됩니다. 아주 커피 사올 여유가 있어. 그럼 이제 x가 0인 거는 여기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고 1이 있으니까 여기쯤 되겠죠. 이렇게 x축이 지나가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0일 때는 함수값이 얼마가 돼요? 0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한 개는 양의 실근이고 세 개가 음의 실근을 가져야 돼. 그럼 원래는 이제 총 4개의 근이니까 요 극대 위치랑 극소 사이에 극대랑 요 극소 사이를 지나가야 4점이 되는데 이 부호까지 따지라는 얘기는 아까 y절편 위치를 잘 보시라고 했지. 그지? 이 y절편이 0인 자리인데 요거보다 위면 음수근 쪽에 3개와 양수근 쪽에 하나가 생기는 그런 그림인 거고 이 y절편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음수근 2개랑 양수근이 2개가 되는 이런 그림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 경계 지점을 지날 때는 음수 2개, 0 하나, 양수 하나 이렇게 돼서 이 조건이 바뀌어요. 어쨌든 양의 실근이 1개, 음의 실근이 3개가 되려면 아까 처음에 그렸던 요 위치쯤인 거죠. 이 정도 될 때. 그래서 음이 3개, 그 다음에 양이 하나. 그렇다면 요 k 값, 요 y는 k라는 선을 그린 거야. k 값은 요 0보다는 커야겠죠. y절편보다는 위쪽이면서 그렇다고 극대를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극대값 7보다는 작은 쪽이라고 생각하셔야지. 왜냐면 이제 극대값 위치가 되면 근 자체가 3개가 돼버리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k의 값이 결정이 된다. 따라서 알파는 0, 베타가 7 이렇게 되는 문제. 이해됐죠? 자, 이제 요 그림이 이제 그 방정식 활용 중에 학교 시험에서 좀 출제가 제법 자주 되는 근의 부호 관계까지 확인하는 어디 사이는 맞는데 y절편 기준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유형 6번의 내용을 소개를 할게요. 이게 이제 방정식 마무리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딴 거 아니고 니네들이 이제 내가 설명하면 당연히 그렇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야. 이게 뭐냐면 이 3차 방정식에 근을 이제 판별을 할 때 이걸 3차 방정식 이걸 갖다가 3차 함수로 생각해서 그림을 생각해 봤을 때 최고차항 계수가 양인 걸로 한번 놔볼게.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가 양인 그림 중에 이런 그림 가능하죠? 우리가 이제 2차 함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겼으면 뭐 서로 다른 두 실근, 뭐 이렇게 생겼으면 뭐 중근, 이렇게 생겼으면 뭐 근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를 이제 배웠을 텐데 3차 함수 그림을 이제 저런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요렇게 그려지는 그림도 가능하죠? 맞아요? 또는 요런 그림도 가능할 수 있어요.
뭐 반대로 그려도 되죠. 여긴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 그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아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그림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3차 함수가 이제 이렇게 극대극소가 있는 그림 중에서 그림의 개형을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기준으로 나타내 보면 이 정도 중에 있는 거야.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그 3차식을 fx라고 했을 때 이 방정식의 근을 말해봐라 그러면 얘는 뭐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서로 다른 세 실근. 얘는 중근 하나랑 실근 하나. 얘는 실근 하나와 허근 두 개.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거죠. 얘도 중근 하나와 실근 하나. 얘도 그렇고 허근. 그건 왜 아니에요? 이렇게 어디 이렇게 쭉그 삼중근. 아 이제 극대극소가 있는 그림으로만 찾아봤을 때 이제 극대극소 가지고 근판별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 근판별을 극대값이나 극소값을 생각을 해봐도 마찬가지 내용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그러면 이제 요 형태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그림이라고 한다면 이걸 극대극소를 어떻게 판정할 수 있냐면 저 그림 보면 알겠지만 극대값은 양수 쪽에 있죠. 극소값은 음수 쪽에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 극대값하고 극소값을 곱했을 때 값이 음수가 나온다면 이거는 저런 그림이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뭐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이제 극소값이 이제 음수고 극대값이 양수라서 역시 극대와 극소 값을 곱하면 음수가 나겠죠. 그치 서연아? 맞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중근 하나랑 실근 하나를 갖는 이런 그림의 모습을 그럼 표현하자면 극대값은 여기는 0이고 극소값이 음수가 되는 케이스고 뭐 이런 경우라면 극대는 양수인데 극소가 0이 되는 경우니까 결국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중근 하나와 실근 하나를 갖는 것을 거꾸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여기처럼 실근 한 개뿐 그렇게 되고 허근은 뭐 별로 치지 않으니까 허근 두 개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이런 경우라면 극대극소가 모두 음수 쪽에 있고 이런 경우라면 극대값 극소값 모두 양수 쪽에 있으니까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하면 양수가 된다는 표현이라면 실근 하나만 딱 갖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3차 방정식의 이제 근의 개수를 판단할 때 혹시 그래프를 다 그리지 못했더라도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되고 또 뭐 근의 종류까지 좀 얘기할 수 있다. 요 내용이 이제 그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자, 뭐 사실은 뭐 문제는 푸나 안 푸나 똑같은데 한 문제만 풀어볼 거고, 요거는 자 노트 정리 한번 해두시죠. 이건 찍어둘게. 근데 이제 이해가 충분히 된 채로 찍어두시면 정리할 때 뭐 그냥 손쉽게 할 수 있을 거고, 그냥 그림하고 글씨만 그냥 글씨 이렇게 외운다 생각하면 종류가 좀 다양하니까. 자, 그러면 여기 16, 17, 18 중에 하나만 한번 해보기로. 규호야? 하나만 골라줘. 17번. 17번이요. 17번 한번 해볼게요. 자, 17번. 함수 fx가 2x 세제곱 빼기 6ax 제곱 이렇게 돼 있을 때 fx는 8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이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가져요. 그럼 아까처럼 서로 다른 세 실근이나 중근 하나의 실근 하나도 사실 실근이 두 개니까 실근 하나라고 하는 얘기는 분명히 이 그림 아니면
이 그림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어때요?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했을 때 양수가 나온다는 조건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방정식 쓸게요. 2x 제곱 마이너스 6ax 제곱은 fx가 요거니까 8 요거를 이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이항해 보면 어떤 방정식이냐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6ax 제곱 빼기 8은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나는 요걸 갖다가 이제 gx라고 생각을 하시고 gx의 그래프에서 모양을 찾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극대값 극소값 관계로 해석을 해버리면 더. 자 그럼 요거 미분해서요. 2x 세제곱 미분하니까 6x 제곱 빼기 12ax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요거 6으로 묶고 x 하나 묶어주면 x 하나 남고 여기 2a가 남겠죠. 자, 그리고 여기 a 조건은 a가 0은 아니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극대극소가 되는 위치가 x가 0인 자리와 그 다음에 2a인 위치니까 만약에 a가 양수라면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2a가 되는 그림인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음수라면 2a가 더 작은 쪽이니까 이렇게 된 그림에서 여기가 2a가 되고 여기가 0인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 상태에서 x축의 위치가 여길 지나가든 여기를 지나가든 어쨌든 칠근 하나인 게 맞는 거고 그죠? 여길 지나가든 또 칠근이 하나인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개별적으로 따지게 되면 이런 경우 하나, 이런 경우도 또 그다음 이런 경우 따져서 A가 음량에 따라서 이렇게 따져야 되니까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해석을 할 때 종류가 여러 종류가 생기지. 그러니까 이 그림이든 우리가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는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똑같으니까 둘 다 양이든 둘 다 음이든 결국은 이 극대값, 극소값 상관없이 F0와 F2A 이거의 값의 곱이 양수가 된다고 쓰면 이제 어느 그림인지 확정을 짓지 않아도 표현은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거 한 방으로 이 네 개의 종류를 생각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F0는요 마이너스 8이고요. 그 다음에 F2A 그러면 2A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8A 세제곱이니까 16A 세제곱 마이너스에 6A 하고 X제곱이니까 또 4A 제곱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빼기 8 요만큼 곱이 양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묶어낼게요. 여기도 다 8이라는 인수가 있으니까 8을 묶어내면 마이너스 64에 여기 이제 8 나갔으니까 2A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24였으니까 8 나가면 3이죠. 마이너스 3A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8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A 제곱 세제곱입니다. 둘 다 세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64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 되는 거지. 그럼 2A 세제곱 마이너스 3A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 세제곱 빼기 1 요만큼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요거는 A 세제곱 더하기 1이 양수가 되는 걸 찾는 거고요. 자 그럼 A 세제곱 더하기 1이 양수라면 A 더하기 1에 A 제곱 더 빼기 A 더하기 1 이렇게 된 게 양수가 되는데 맞죠? 그렇게 되면 요 놈은 A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양수값 아닌가? 네. 판별식 음수 나오는 2차 식이니까. 그럼 얘가 양수이면 되는 거죠. 근데 A는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문제는 여기까지 이제 구해놓고 나서 답이 이제 이게 맞긴 맞는데 이 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되지? 이게 지금 나온 게 이렇게 돼버렸는데 0이 아니란 말 때문에 이런 상황이 돼버린
그래서 답을 쓸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또는 a가 0보다 크다까지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최종 답이 되어야. 특히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식에서 이게 판별식이 음수인 요 2차식은 무조건 a 값에 관계없이 양의 값. 이거 만약에 함수 그림 이런 그림 나오는 거야. 무조건 양의 값을 가지니까 우리는 요거만 따지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극대극소에 그 해당되는 값의 곱이 양수인 걸로 실근 하나 갖는 조건을 표현해서 쓸 수 있다. 만약에 이걸 그림으로 하려면 양수일 때는 어떻고 음수일 때는 어떻고 이걸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이제는 이거 한 방으로 되니까. 자, 요게 이제 극대 또 극소를 이용한 어떤 실근 판정에 대한 얘기까지. 자, 이제 6번으로 가는데 이제 부등식 문제가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거기 족보 정리 다 해줬지? 극대극소가 엄마 아빠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최대 최소가 첫째 아들이고 방정식이 둘째 아들이고 그럼 부등식은 첫째 손자. 그러니까 부등식 문제를 보는 순간 너네는 무슨 생각을 하고 보는 거냐면 최대 최소 개념을 가지고 봐라. 이해됐죠? 그럼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얘는 이제 2차 함수 할 때도 제한 범위가 주어진 2차 부등식 풀 때는 판별식으로 항상 성립한다 문제 나왔을 때 판별식 쓰지 않았고 최대 최소 개념으로 문제 풀었던 거 기억할 거예요. 기억나니? 네. 교도 기억나니? 네? 안 나대보지 말고. 왜 2차 함수 배울 때 2차 함수가 항상 뭐 0보다 크다 또는 작다가 항상 성립한다 그러면 그림이 이제 이런 그림으로 생각해가지고 판별식 음수로 풀었잖아. 근데 이제 전체 그림이 아니고 x가 뭐 1부터 2 사이라고 이렇게 범위가 주어졌을 때는 잘라야 되니까 요 그림만 놓고 보니까 이거는 저기 판별식 쓰는 문제가 아니라 최대 최소 문제. 무조건 뭐 얘가 f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k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면 제일 작은 값이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 3보다 크거나 같다 항상 이렇게 성립하고 얘기했던 게 이제 최대 최소 개념이 들어가 있던 내용이었죠. 이거랑 이제 똑같은 내용이에요. 3차 함수로 연장이 된 것뿐이야. 자, 그러면 한번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한다 문제를 하나 해보죠. 윤민이가 하나 골라주세요. 뭐 비슷해요. 거의 21번 하겠습니다. fx라는 그림이 있어요. x 4제곱 더하기 12 이렇게 돼 있고 gx라는 또 그림이 있네. 4k 세제곱의 x. 자, 근데 문제는 fx가 gx보다 항상 위에 있도록 하시오. 그러면 너네들은 요렇게 놓고 풀게 되는 거죠. 다시 fx가 gx보다 항상 더 위에 있대. y값이 더 크다는 거야. 이게 y값이고 이게 y값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놔야 됩니다. 따라서 x 4제곱 더하기 12가 4k 세제곱 x 이렇게 됩니다. 무조건. 그러면 이걸 한쪽으로 이항시켜서 x 4제곱에 그다음에 여기 이제 k가 세제곱으로 되어 있지만 1차예요. 4k 세제곱의 x 플러스 12가 무조건 0보다 크대. 이 부등식을 어떻게 푸는 거냐? 이 4차 함수를 hx라고 뒀을 때 모든 x에 대해서 이놈이 항상 0보다 크대. 사실은 이제 이 그림이 이렇게 생긴 건 알겠죠? 오케이? 뭐 그거인지 아닌지 몰라. 같은 극소가 있는 값이니까. 그랬을 때 이게 항상 0보다 크려면 이 그림 중에 가장 최소값 여기 만약에 여기라면 이 자리가 0보다 크다 하면 모두 0보다 크다 이런 말을 쓸 수 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hx의 최소값이 0보다 커요. 요걸 푸는 문제다. 이게 이제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hx를
x의 4제곱 빼기 4k 세제곱의 x 더하기 12라고 두고 미분을 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살핍시다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4로 묶고 나면 x 세제곱 빼기 k 세제곱인데 이건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죠. 자, 그러면 여기가 요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3k 제곱이 돼서 무조건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갖겠죠. 여기 혹시 k에 대한 정보가 따로 있나요? 정수 k입니다. k가 0일 때이면 같아질 수도 있고요. k가 0이라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k가 0인 경우라면 그냥 4x 세제곱이 0인 거니까 4x 세제곱이 0이니까 x가 0인 곳에서 3중근을 갖는 그런 그 4차 함수. 그 다음에 k가 0이 아니라면 무조건 음수죠? 무조건 음수예요. 이 판별식이.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양의 값을 갖죠. 그럼 h 프라임이 제로가 될 수 있는 자리는 x가 k인 자리 하나죠. 여기는 허근이 되는 거고. 그런 그림이라면 뭐 이런 식의 그림이니까 상관없어요. 어떤 경우나 여기 0인 거지. 여기 k인 자리죠. 자, 그래서 실제로는 k가 0이라면 0인 자리에서 최소값이 되니까 아까 말했듯이 h의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니까 결국 h0가 0보다 커요. 요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0 집어넣으면 12가 되니까 양수가 되니까 무조건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0이라는 값은 가능. 그 다음 0이 아닌 값이라면 k일 때가 최소값이니까 f2k 최소값이 hk죠.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걸 정리하라. 자, 이제 써볼게요. 이건 뭐 쉬우니까. 그러면 이 h라는 함수가 k 집어넣으면 k 4제곱에 그 다음에 여기 k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k 4제곱 플러스 12 이게 0보다 크다. 이걸 풀게 되고 그럼 마이너스 3k 4제곱 플러스 12가 0보다 크다가 되니까 마이너스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되고 아예 그냥 3으로 나눠버릴까요? 그러면 k 4제곱 빼기 4 이렇게 되죠. 이거는 k제곱 더하기 2에 k제곱 빼기 2니까 이렇게까지 인수분해가 되는데 얘는 무조건 양수죠. 그러니까 부호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요게 음수는 되죠. 그럼 k는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가 되는데 아까 말했지만 k가 0이 아닌 경우니까 굳이 쓰자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다 또는 k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요 k가 0이 아닐 때 합니다. 근데 물론 k가 0인 것도 들어가니까 정수 k를 셀 때는 그냥 요 사이에 있는 마이너스 1과 요 사이에 있는 1과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있는 0까지 총 3개의 정수 k가 가능하겠죠. 근데 k가 0인 거를 다 이제 요것 때문에 0을 따져본 거야. 왜냐면 이제 이게 판별식을 써봤는데 마이너스 3k 제곱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0보다 이게 음수니까 k가 0이 아니라면 음수가 되는 거고 k가 0일 때는 0이 되는 거죠. 역시 모든 실수죠. 모든 실수 아니에요? k 모든 정수. 여기? 네. 그렇지. 다 되네. 네. 다 되네. 그럼 이거 안 따져봐도 되네. 그러네요. 무조건 성립한다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근데 무조건 0보다 작은 건 맞는데 이게 k가 0이 아니면 음수 즉 판별식이 양수가 되니까 얘가 h 프라임이 0 되는 자리는 k 한 군데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게 그럼 0 되는 건 k가 0일 때 가능한 거지.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도 0이니까 그냥 다 한꺼번에 포함해서 쓴다면 아까처럼 그냥 이 범위 내에 있는 정수를 다 쓴다는 게 마지막 답이 되는 거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지면 k가 0일 때는 x제곱에 이거 없으니까 4x 세제곱꼴이 되니까 0인 자리가 최소값이 되어서 최소 위치를 가지고, 왜냐면 지금 이 내용을 풀려고 어디가 최소인지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 k가 0인 경우라면 0이 최소고요, k가 0이 아니라면 k 자리가 최소값이 되는 자리라 이렇게 두 개 따로 푼 거야.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거는 무조건 성립한다는 맞는데, 무조건 성립한다면 얘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지? 네. 그러니까 이제 0이 되는 자리를 H'이 지금 0이 된 자리, 극대나 극소 자리 찾기 때문에 이걸 찾다 보니 여기가 0인 사항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K가 0일 때가 이제 추가로 쓰게 된 거죠. 이거 사실 모범 답안에 가까운 거고, 상관없이 괜찮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걸로 그냥 0이 아닐 때든 1든 상관없이 그냥 이걸로 써버려가지고 요 사이에 이제 다 써도 사실 답이 맞아요. 근데 이거 따져보는 건 조금 더 뭐지? 다른 문제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잘 따져볼 때는 다 따져봅니다. 정확하게. 자, 요게 이제 그러면 유형 6번이고, 그러면 똑같은 문제인데 이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제 모든 x에 대해서 그렇다가 아니라 x가 양수인 모든 수에 대해 성립한다. 그러니까 얘는 뭐야? 0보다 큰 쪽 그래프만 보고 얘기하라 이거야. 그 중에서의 0보다 뭐 클 때 그러면 0보다 큰 쪽 그림만 봤을 때 최대 최소값 가지고 하라.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뭐 다른 내용이 아니니까 실제 문제를 하나 보여주면 좀 알 거야. 도현이가 하나 골라줄래요? 문제가 4개나 있어. 집에 가서 풀기 싫은 걸로 물어보면 돼. 24번? 평가원 거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24번을 보면 fx가 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빼기 k, 그 다음 gx가 2x제곱 더하기 3x 빼기 10, 요거에 대해서 fx가 3gx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닫힌 구간 마이너스 1, 4에서 항상 성립합니다. 딴 데는 관심이 없어요. 사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만 따져봤을 때 요 사이 그림에서는 이게 무조건 성립한다. 그렇게 되도록 하는 k의 최대값으로 구하시고. 자, 그러면 일단 요 식이 fx 빼기 3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요 식을 써볼게요. x제곱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빼기 k 빼기 3gx니까 3 곱해서 쓸게요. 6x제곱 9x 빼기 30 이렇게 된 거죠. 정리해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빼기 k하고 더하기 30,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아까 문제에 의하면 얘를 갖다가 예를 들면 hx라고 뒀을 때 이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이 전체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요 범위에서는 무조건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의 개형을 나타내놓고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자른 다음에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그 자른 부분에 있는 것 중에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여기에서 마이너스 1부터 여기에서 hx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라고만 이걸 하나 더 추가하는 거죠. 요걸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해가 되면 사실 계산만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요 hx라는 놈을 가지고 그림의 개형을 살펴볼게요.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3으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럼 h 프라임이 0이 되는 자리가 마이너스 1인 자리와 3인 자리가 되는데 최고참 계수가 양수인 3차 구조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여기가 3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내가 원하는 그림은 마이너스 1 자리부터 극대 자리네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만 지금 생각할 거냐면 4일 때. 근데 4의 값이 지금 니네는 잘 모를 테니까 4의 값은 저 위에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알기로는 이만큼 될 거예요. 근데 계산해봐야 아니까 한번 써볼게요. 일단 여기 극대값 해당되는 거 찾아보죠. 극대값 제일 이제 극대값을 찾아보면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쓸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빼기 k 더하기 30 이렇게 되니까 39에서 4를 빼면 35 빼기 k가 극대값 위치예요. 극소값이 여기입니다. 사실은 뭐 4가 여기 있으니까 최소값 따지면 벌써 3인 건 나와 있어. 근데 여기는 내가 그냥 그래프 더 개형을 그 값을 더 찾아보려고 하는 것 뿐이고 사실 여기 3 집어넣은 게 최소값이라는 건 이미 보일 거예요. 4는 이쪽에 있으니까. 3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어디 갔어? 저쪽. 3 집어넣으면 27 3 대입하면 27 3 대입하면 27 빼기 k 더하기 30 이렇게 되어서 요거 지워지고 나면 3 빼기 k가 최소값이죠. 물론 4는 안 넣어봐도 상관없는데 4 정도 넣어보면 64 48 4 집어넣으면 36 빼기 k 더하기 30 이렇게 되어가지고 요거 94에서 요거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4 10이네요. 10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네요. 마이너스 1인 자리보단 낮으네. 여기쯤 되네. 잘못 추측했네. 여기쯤 되네. 여기쯤 4가 됩니다. 가까우니까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그림이니까 사실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은 이제 여기까지밖에 아닌 거예요. 이거 필요 없어. 근데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중에서 제일 낮은데 여기 이런 식으로 x축이 지나가야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을 쓰죠. 그 최소값이 아까 구해놨죠? 3-k 따라서 3-k라는 요 h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k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요. 그 문제에서 k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 3 이렇게 쓰면 된다. 예, 됐어요? 오케이. 자, 이제 부등식까지 끝났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속도가 속도랑 변화율이라고 하는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도 아니지. 변화율은 저 삼촌. 딴 데서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조금 쉬었다 합시다.